이번 시간에는 댐이나 저수지로부터 온수를 공급받아서 수용가가 원하는 수질로 만들어내기 위한 정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설명을 하면 물이 들어왔을 때 이 정수 처리된 물들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물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침전이 된 후에 급수지역으로 물이 보내지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찌꺼기들은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침전지에 들어오는 것들이 자갈이나 모래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라앉히는 침전지가 있고, 그 다음 온수에 포함되어 있는 뭐 둥둥 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입자들이 전하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엉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엉기게 만드는 이 연못, 펀드를 우리가 혼화지라 그럽니다. 혼화, 믹싱하는 조언입니다. 믹싱. 그래서 이 응집제인 pH 뭐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응집을 시킨 후에 가라앉힌 후에 그 다음에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그 가라앉은 것들은 우리가 슬러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정수 슬러지라고 합니다. 정수 슬러지를 더욱더 농축을 시켜서 위탁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급속 여과지, 모래나 이런 것들로 여과지를 통해서 정수를 이제 물을 모아놨다가 급수지역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소독하는 이것을 우리가 차염소산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넣을 수도 있지만 이 혼화지에 pH 그러니까 이 응집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넣는 이것이 이런 침전과 더불어 정수 처리가 된 후에 이제 급수지역으로 가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정수 처리 시설의 개요입니다. 자, 그러면 천안시 용국동에 있는 정수 처리장의 예를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주로 이제 하천수를 주로 씁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이 하천의 복류수를 취수 펌프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 혼화지에서 응집제로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혼합을 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응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침전을 시키고 약품을 침전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물, 이걸 우리가 상등수라고 하는데 그 물을 이제 찌꺼기가 더 이상 배수지로 가지 못하게 급속 여과지, 모래로 만든 이 여과지를 통해서 물을 더 정수를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송수관을 통해서 배수지로 보내는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하천 복류수를 받아다가 취수를 한 후에 혼화지에다가 응집제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믹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응집을 시킨 후에 가라앉힌 후에 여기 슬러지를 밑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요걸 꺼낸 다음에 위에 혹시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모래 여과지를 씁니다. 모래 여과지를 쓰고 난 다음에 물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배수지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정수 처리장의 시설의 개요입니다. 자, 그럼 정수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 그 병원균이 없어야 되고, 왜냐면 마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물리적인 성질이 양호해야 됩니다. 탁도가, 그 다음에 색이 없어야 되고, 냄새 없어야 되고, 맛이 없어야 되고, 온도가 늘 일정해야 되고, 물론 다른 pH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성질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심미적으로 느낌상, 그 다음에 맛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후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감성적으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병원균이 없어야 되고, 물리적 성질이 양호해야 되고, 심미적으로, 감성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주로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수의 대상이 뭐냐? 뭐를 없애야 되느냐 하면 부유물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눈으로 보는 눈으로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는 이 탁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집, 침전, 그다음에 급속 여과, 완속 여과, 여과를 시켜요. 그다음 용해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서 사람들이 이제 좀 역겹게 생각하는 것이 철 또는 망간, 경도 물질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균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염소 소독이나 오존이나 과산화수소로 직접 살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중에서도 동물성, 그 다음에 식물성 세균, 생물을 제거해야 되니까 냄새까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성 미생물도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사성 물질도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고도 처리를 하게 될 때 활성탄이나 이온교환 수지 이런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수 처리 계통을 보면 일단은 제일 먼저 물이 원수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면 물론 이제 저수지에서 물을 보낼 때 모래가 포함되지 않도록 물론 해야 되겠지만 늘상 모래가 포함이 된다든지 포함 안 되든지 하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심할 때는 바닥에 가까운 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수지 바닥에 있는 모래가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침사지를 통과합니다. 그럼 침사지를 통과한 후에는 그럼 이 혼화지는 왜 있어야 되냐 하면 부유물질, 그러니까 이 산지나 하천 주변으로부터 유입되는 전하를 가진 부유물질들이 가라앉지 않고 정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결국은 엉기지 않고 계속 정수처리장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응집제를 투입을 해가지고 부유물질을 제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화라고 합니다. 믹싱. 그래서 혼화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응집을 시킵니다. 그 단계가 전하를 가진 부유물질을 응집제로 투입하면서 응집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이 철분이나 망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급속 응집이 되도록, 그 다음에 완속 응집이 되도록 천천히 플락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완속 응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엉긴 그 물질 이름을 뭐라 하냐, 플럭이라고 합니다. 플럭. 그래서 어떤 이 덩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침전지에다가 이 덩어리를 이제 가라앉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 여과를 하면서 플럭이 큰 덩어리라고 그러지만 그게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진 플럭을 제거를 또 해야 됩니다. 그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여과라고 합니다. 필터레이션을 할 때 급속 여과, 완속 여과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모래 침강은 침사지에서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침전지에서는 부유물질을 침전시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부유물질의 미세입자는 파티큘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부유물질은 모래여과에서 아까 보다시피 이 모래여과에서 급속여과, 완속여과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 시설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약품을 투입을 해가지고 전하를 가진 입자가 약품과 만날 수 있는,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소크롬에서 프로펠러로 믹싱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약품은 아까 PAC 같은 거를 프로펠러 혼합이라고 했고, 그 다음 관내 인라인 혼합기가 있습니다. 인라인, 그래서 이 라인 속에서 이걸 통과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을 관내 혼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플록이 형성이 되느냐, 덩어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맨 처음에는 각기 다른 아니면 같은 종류의 전하를 가진 입자가 유입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응집제를 집어넣고 천천히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입자와 응집제가 만나게 되겠죠. 입자와 응집제가 만나게 되면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 더 크게 되고 더 크게 되고 해서 이 침전조로 넘어가기 전에는 이 큰 덩어리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플로우기라고 합니다. 플로우기에서 이 침전지에서 우리는 이 큰 덩어리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응기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패들 응집조라고 해서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여기에 축이 달려 있어서 이걸 패들 날개라고 합니다. 이런 날개가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게 이 단면도고 이게 평면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점점 모이게 되겠죠. 응집이 돼서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침전조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방법으로 물넘이 방법으로 정류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정류벽. 그래서 이 부딪히면서 와류가 일어나서 만나게 돼서 침전조로 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응집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터빈 응집조가 있고 그 다음에 공기 응집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터빈 응집조는 굉장히 빠른 방법으로 응집제와 부유물질이 만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터빈 응집조라고 그러고 공기를 불어넣어서 공기방울에 서 와류가 일어나면서 응집이 되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터빈 응집조와 공기 응집조. 자, 그럼 그 원리는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이 설명을 하면 좀 어려운데 우선 어떤 입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전하를 띤 점토 입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점토 입자는 왜 음전하를 띠고 있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암석과 모래와 먼지들은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양전하가 구성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철분, 알루미늄, 주로 많은 게 망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지나 모래 이 표면에 있던 양전하를 가진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어떻게 떨어져 나가면 서로 부딪히면서 양전하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럼 원래 그 전체의 전하는 그 모래의 전하는 전하가 0이었습니다. 전하가 0이었는데 떨어져 나가니까 그 표면이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왜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되느냐는 설명을 다시 하면 지구상에 있는 암석이 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철분, 그 다음에 망간, 칼슘,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알루미늄 이런 겁니다. 그럼 그 자체, 그 본래의 점토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루가 되면서 부딪히면서 양전하를 가진 철분과 망간과 칼슘들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그럼 알루미늄도 플러스고 철분도 플러스고 망간도 플러스입니다. 그럼 플러스가 바깥으로 나갔으니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입자는 점토 입자는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됩니다. 모자라게 되니까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정수 처리되기 위해서 물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왜 제거를 해야 되냐면 이 음의 부호를 가진 이쪽도 음이고 또 다른 옆에 있는 것도 음이고 또 이쪽도 음이고 그러니까 서로 부딪혀서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엉기지 않습니다. 즉 플럭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플럭을 형성을 하려면 이 둘 사이, 셋 사이에 뭘 넣어야 되냐면 양의 부호를 넣어야 됩니다. 그걸 아까 그 응집제를 PAC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응집에 해당되는 양의 부호를 가진 응집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응집과 응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양의 부호로 가진 것이 응집제들입니다. 그럼 응집제는 어디로 가냐면 이 음의 부호로 가진 입자 쪽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에도 이 현상, 저쪽 입자에도 이 현상, 이쪽 입자에도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봤을 때, 이 수평으로 봤을 때 위가 뭐냐면 음의 부호를 가진 최대값이라고 봅니다. 음의 부호를 가진 최대값입니다. 그럼 이거 입자의 표면입니다. 입자의 표면. 입자의 표면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하가 옅어지겠죠. 그래서 제일 가까울수록 전하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입자의 표면은 전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부호로? 마이너스 값으로. 그럼 여기에 양의 부호를 응집제를 집어넣습니다. 양의 부호를 넣으면 점점 이 값이 내려가겠죠. 이 값이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운 값으로. 그래서 반대로 봐서 인력이 0의 값으로 가까이 가도록 응집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음의 부호를 가진 입자가 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이 반대이온 물질에 의한, 결국은 뭐냐면 응집제에 의한 전기 이중층 압축이라고 합니다. 이게 점점 압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중층 압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이거는 반발력이고 이거는 당기는 힘입니다. 반발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의 부호가 높을수록 이 반발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0에서부터 마이너스 값이죠. 그 다음에는 이게 양의 부호를 많이 집어넣었을 때는 이 합성 커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입자가 점점 따로따로 이 응집이 안 되다가 응집제를 넣으면서 입자가 물에서부터 분리를 하게 되는 이 그림이 이 응결 기작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덩어리가 생기느냐 이런 겁니다. 덩어리가 생기는 것은 원수 중에 이제 입자가 음의 부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중합체라는 것이 양의 부호를 가진 겁니다. 그러면 음의 부호를 가진 것하고 양의 부호를 가진 것이 서로 만나서 응기게 만드는 것을 응집제라고 합니다. 중합체라는 것이 응집제입니다. 그래서 중합체에 hợp착된 입자가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의 큰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플록이라고 합니다. 이 플록 입자가 큰 덩어리가 되어서 침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급속 혼합에 의한 hợp착이 이 원수 중에 있는 전하를 가진 입자가 이 넣어준 양이온에 의해서 중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급속 혼합에 의한 hợp착이 일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hợp착된 입자가 응집 능력에 의해서, 응집 동력에 의해서 플록이 형성이 되면서 더 큰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더 큰 입자를 우리가 플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합체와 입자 간의 가교에 의한 응결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치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응집제를 여기다 집어넣고 빨리 만나게 해서 빨리 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있는 음의 부호를 가진 이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빨리 만나게 하는 이런 장치입니다. 이런 장치들이 전부 각각 흩어져 있는 음의 부호를 가진 입자가 점점 커져서 덩어리를 형성하는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시설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되는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한 대로 지구상에 있는 암석은 주로 양이온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산소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주로 철분, 칼슘, 마그네슘, 망간, 칼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점점 크기가 작아지면서 부딪히면서 최표면에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양이온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원래 입자가 전하가 0이라고 했을 때 양이온이 떨어져 나가면 그 입자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음의 부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그림은 뭐냐면 양이온을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응집을 시켜서 이것을 빨리 전하를 중화를 시켜서 전하를 0으로 만들어서 무겁게 만들어서 침전조로 보내기 위해서 양의 부호를 가진 입자를 또는 응집제를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음의 부호를 가진 입자에다가 양이온을 점점 집어넣으면 이 높이가 전하의 값이 점점점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런 값을 우리가 전기 이중층 압축이라고 합니다. 점점점 이 바깥에서 양의 이온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음의 부호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반발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도 음의 부호를 가진 입자, 여기도 음의 부호를 가진 입자, 여기도 음의 부호를 가진 입자, 모두가 음의 부호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응집이 안 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VR, repulsion. 그래서 이 서로가 반발을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넣냐면 양의 부호를 가진 물질을 응집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수 중에 하전된 그야말로 음의 부호를 가진 입자를 여기에 함께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흡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 중합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속 혼합을 하는 이유는 빨리 만나게 해서 덩어리를 만든 후에 빨리 침전을 시키기 위해서 급속 혼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응집 동력에 의한 플록을 형성해서 이 플록이 형성된 다음에는 그 무거워진 이 플록이 가라앉게 되는 이 가라앉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침전조에서 침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상 오늘은 이 정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